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교 간호대학 박은영 교수입니다. 인천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 암 예방과 생활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함께 전하고자 만든 시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암 예방을 위하여 10가지의 암 예방 수칙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10대 수칙인데요. 암 예방 10대 수칙,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10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두 번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세 번째,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 먹지 말기. 네 번째,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두 잔의 소량의 음주도 피하기. 다섯 번째,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여섯 번째,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일곱 번째, 성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하기. 다음은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수칙 지키기.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하는 국가암 조기검진에 참여하여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요 10가지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국민들의 암 예방을 위하여 알리고 있는 10대 수칙입니다. 요 10대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에 몇 가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짜게 먹을까요? 짜지 않게 먹을까요? 사실은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실 때는 나는 싱겁게 먹는데 내가 왜 짜게 먹어? 나는 안 짜게 먹는데 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저도 짜지 않게 먹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이 암 환자 관련 간호와 관련해서 연수를 나갔을 때 미국에 있는 그 암 환자 전문 간호사들이 저에게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짜게 먹어서 위암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짜게 먹지 않는다. 너네 음식이 더 짜더라. 그런데 WHO의 지표를 들이대면서 너네가 하루 먹는 나트륨의 섭취량이 자기네들보다 몇 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내 입맛에는 우리 음식이 짜지 않은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가만히 이제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를 살펴보니 여러분, 우리 음식은요. 소금이 안 들어가고 장류가 안 들어가는 음식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밥. 이 외에는 장류가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어요. 저희는 찌개 음식이고 국 음식이고 나물이고 뭐고 다 소금과 간장으로 양념을 하잖아요. 근데 음식을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음식을 처음에 소금 간을 하면 소금이 오래오래 그 음식에 절여져서 점점 짠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 입맛에 짜다 안 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트륨, 염분의 섭취량은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는 숟가락질보다 젓가락질로만 식사를 하도록 교육하라고 합니다. 왜? 국물을 먹지 말으라는 거죠. 우리가 간을 맞추는 건 국물의 간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 국물을 다 마시면 정말 많은 양의 염분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물은 맛있게 만들 때 아까워하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국물은 안 드시는 거가 좋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짜지 않게 먹는 방법, 탄 음식을 먹지 않는 방법, 식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탄 음식은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짠 거 안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탄 음식 중에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요. 고기 구워 먹는 거예요. 동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지방이 불하고 직접 만났을 때 거기에서 변성돼서 나오는 게 중요한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기를 먹을 때 숯불에 직접 구워 드시는 것은 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다 자기의 내적 환경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인데요. 저희 외갓집 그 어르신들이
저희 엄마를 포함해서 5남매셨는데 저희 엄마를 제외한 나머지 4남매 어르신들이 나이가 60이 되기 전에 모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외삼촌 2분은 간암, 이모는 위암, 막내 외삼촌도 인후암, 4분이 다 암으로 50대 초반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저희 엄마는 당신도 암으로 죽을 거라는 공포가 사실 굉장히 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호사로 있던 시절에 이제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저희 엄마를 이제 그 암검진 프로그램에 등록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암검진을 받으면서 생활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소화기 계통 암으로 다 진단받고 치료받다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생활 습관을 관리하던 그 병원의 의료진들이 제일 처음에 저희 엄마한테 이야기했던 안내가 숯불갈비집이 있는 골목에도 들어가지 마시고 숯불갈비 냄새도 맡지 마세요가 첫 번째 생활 습관의 변화의 요청사항이었어요. 그리고 짜지 않게 먹어라. 근데 다행히 사실은 저희 친정은 음식을 짜게 먹는 집은 아니어서 그거는 저희 엄마가 지키는 게 쉬웠고, 숯불갈비집이 있는 골목에도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생활 그 수칙의 변화 요청을 저희 어머니가 그때 나이가 60대였는데 지금 87세거든요. 지금까지 숯불갈비를 안 드셔요. 그리고 저희가 여름 휴가 때 모시고 가서 바베큐를 먹으려고 하면 막 화내셔요. 너네 이게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데 이거를 어린애들을 당신 손주들이잖아요. 먹이려고 하냐. 그리고 정말 아무리 우리가 1년에 한 번이에요. 우리 오늘만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번씩 먹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그 바베큐 장으로 안 나오십니다. 근데 그렇게 철저히 지키셨어요. 지금도 숯불갈비 골목이 있으면 한 블럭을 돌아갈 정도로 그 골목에는 안 다니십니다. 그래서 암 없이 지금 87세까지 건강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 엄마 칭찬해드리고 싶은 건 국가암검진 80이 되실 때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위 내시경까지, 대장 내시경까지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신이 암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라고 염려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생활수칙의 요청사항을 잘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기는 정말 안 드세요. 그래서 생활수칙을 정말 잘 지켜주시고 탄 음식은 일절 못 먹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 생활습관에 먹는 것에 대한 교육이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키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 음식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 음식을 분류할 때의 기준은 육류, 생선을 석쇠나 숯불, 그릴 같은 것에 불에 직접 굽는 직화구이 방식에 의해 조리하는 과정 중에 사실은 이 표면이 그을리거나 검게 탄 부위를 탄 음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에 직접 고기나 생선을 구웠을 때 탄 거는 드시지 마세요. 그건 다 가위로 오려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짠 음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암에 걸릴 확률이 위험도가 3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가능한 적게 드시는데 어떻게 하면 염분을 조금 적게 먹느냐? 모든 조리 과정에서 소금을 제일 마지막에 넣으세요. 우리 혀는 굉장히 간사합니다. 그래서 짠맛이 혀에 조금만 닿으면 오, 맛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넣어서 요리를 하는 것보단 먹기 직전에 소금을 넣는 게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걔네 음식이 더 짜던데라고 느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소금, 후추를 테이블에 놓고 먹기 직전에 뿌리기 때문에 굉장히 짜게 느껴져요. 그런데 실상 얼마나 많은 양의 염분이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면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팁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장, 고추장, 된장 대신 다른 조미료를 식초가 요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고춧가루, 마늘 이런 향신료를 조금 대신 많이 넣으시면 소금을 조금 덜 드실 수 있고요. 염분은 소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베이킹 파우더, 화학 조미료 여기에도 사실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미료를 많이 넣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국이나 찌개, 국수
칼국수 이런 거에 나트륨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국물을 안 드시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 채소를 먹을 땐 가능한 나물보다는 날것으로, 샐러드로 드시면 거기 소스는 사실 식초 베이스 소스가 많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라면 드실 때 스프를 전체를 다 드시지 마시고요. 조금씩이라도 덜 넣는 습관을 가지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음식 중에 유방암과 대장암이 이제 지방질하고 관련이 있어서요. 이런 지방질, 콜레스테롤 증가를 많이 막으시는 거가 중요하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줄이셔야 되는데 이 불포화 지방산이 고기가 불을 만나면 과산화지질이라는 걸로 변하면서 발암물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질은 가능한 줄이시는 거가 도움이 될 거고요. 방부제 섭취를 가능한 줄이셔야 됩니다. 방부제가 질산염인데요. 이 질산염이 위암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시는 거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흡연입니다. 담배는 인후암, 후두암, 식도암, 폐암, 그 다음에 위암, 췌장암, 간암, 직장암, 방광암, 자궁경부암 모든 많은 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흡연하면 우리가 식도암이나 후두암이나 폐암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의 모든 기관의 암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흡연은 당장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에는 얼마나 많은 해로운 물질이 있냐? 담배 한 깨피에는 무려 69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담배는 아는 순간 당장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중독성이 있어서 담배를 끊는 게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담배는 어르신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지금까지 50년을 피웠는데 내가 지금 끊는다고 뭐가 좋아지겠냐? 그런데 아닙니다.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담배는 지금 즉시 끊는 거가 여러분들의 폐 건강이나 모든 건강 지표에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흡연만큼은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어떨 때 담배를 피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나는 이럴 때 담배가 생각나고 이래서 담배를 못 끊겠고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담배 생각을 좀 덜 나게 할 건가 이런 팁들을 잠깐 드리면요. 다른 사람들이 담배 피고 있는 걸 보면 나도 담배가 다시 피고 싶고 그럴 때는 흡연자 친구들을 잠시 멀리하는 겁니다. 식후에 담배를 피우러 가면 동행을 거절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가셔야죠. 현재 나는 금연을 시도했어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내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이제 금연을 시도하려고 해 라고 흡연하는 친구들 옆에 다 알리는 거예요. 일부 친구들은 에이 오늘까지만 내일부터 이렇게 설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웬만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두 번째, 술자리를 피해라. 술자리에 가면 아마 흡연의 요구를 피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술자리를 피하면 담배도 같이 피하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 술자리를 피하는 거가 두 번째 팁이고요. 세 번째는 커피 대신 주스나 물을 드시는 거가 낫습니다. 커피는 담배를 땡기게 합니다. 오히려 주스나 물을 많이 드시는 거가 좋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계피가 생각나신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던 일이 담배를 무는 거였다면 이제부터는 첫 번째로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걸로 나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한 잔 마시자. 이게 건강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물 한 잔을 꼭 마시자. 저도 요즘 꼭 하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물 한 잔, 차지 않는 물, 미지근한 물, 상온의 물로 물 한 잔을 마시는 걸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이 습관을 갖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물을 안 좋아해서 잘 못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애써서 하는 저의 생활 습관의 변화의 저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담배 생각이 나실 때는 담배가 아니라 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다음에 샤워를 먼저 하든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제일 처음에 하는 행동을 교정을 하시는 거가 도움이 될 거고요. 식후 바로 양치하십시오. 식후는 바로 양치를 하시면 담배 생각이 좀 많이 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있을 때 담배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심호흡 방법이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설명드릴 때 이런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하는지 숨 참기 운동이 흡연자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4초 참고 후, 길게 하고
담배 생각이 나서 스트레스, 화가 확 올라올 때 호흡의 운동으로 일단 내 기분을 좀 가라앉히면 담배 생각도 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운동은 30분씩 주 5일간 땀날 만큼. 저는 살면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전 개인적으로 매일 30분씩 땀날 때까지 주 5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하는 운동은 숨쉬기 운동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암이라고 하는 거가 저도 저희 엄마 외갓집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경을 쓸 때가 많아요. 외가 쪽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암으로 가셨다는 건 어떤 내적 환경,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내적 환경이 건강한 다른 사람들 대비 조금 취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모두가 다 소화기 암이었기 때문에 저도 먹거리, 뭔가 곰팡이는 절대 안 먹고 탄 거 안 먹고 짜지 않게 먹으려고 하는 건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운동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 이제 들다 보니 요즘엔 운동을 여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본업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이 시간 나면 해야지가 아니라 시간 내서 운동 먼저. 그래서 저도 꼼지락꼼지락은 하려고 합니다. 땀나게는 잘 못하겠고요. 어쨌든 몸을 그냥 방치는 하지 않도록 가능한 걸으려고 하고 돌아다니는 것, 이런 것에서부터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루 30분 하기 힘들면 한 번 할 때 10분씩 하루에 3번. 아침에 10분, 점심 먹고 걸으면서 10분, 잠자기 전에 10분. 이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움직이실 때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 설명드립니다. 누구랑 같이 하세요. 혼자 운동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같이 하는 거가 만나서만이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나 식사하고 지금 산책 중이에요 하고 걷고 있는 거리와 내 다리만 사진을 찍어서 누군가하고 공유를 하면 나도 걷고 있어요 라고 SNS로 응답하면서 같이 함께 하는 것, 이런 거 좋은 운동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10분씩 나눠서라도 운동하는 것.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 식이와 운동, 이 두 가지를 오늘 강조드리겠습니다. 담배 끊으시고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